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 이후 주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교육 모델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강희삭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게 이질화된 주체 사상 아래서 어떤 뭔가 다른 점이 생긴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교육이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교육이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것에 있어서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주체 사상으로 인해 이질화된 북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체 사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 이후 급변하는 정세들에 적응하고 거기에 필요한 미래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며 더 나아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훈련된 그런 통일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미래 역량까지 이렇게 교육 모델 안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해 봅시다. 북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통치와 시스템의 핵심 사상이 되는 주체 사상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주체 사상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모든 역사 발전의 주체이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체 사상이고, 단 그것이 수령의 영도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령의 영도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주체 사상을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주체 사상 교육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많은 심리적 상처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북한 당국이 말하고 있는 주체 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인해 실제로 그들에게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구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주체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체 트라우마는 주체 사상과 그런 강압적인 교육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심리적 상처와 영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의 가장 보편적인 주체 트라우마를 분석하기 위해 생활 총화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생활 총화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참여해야 하는 강제성, 모든 주민이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는 집단성, 8세부터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반복성을 띠는 주체 사상 교육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활 총화를 분석하여 북한 주민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주체 트라우마를 분석하였습니다. 네, 여기 남한에서 사시던 분들은 생활 총화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매주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함께 모여서 조직에서 서로 공생활과 사생활들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이 생활 총화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자기 비판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구조를 분석해 보면 자기 비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스스로를 비판을 합니다. 비판의 순서는 인용, 자기 비판, 원인, 결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비판은 항상 유일사상 10대 원칙 혹은 수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교시를 인용하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시에 입각하여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혁명정신이 해이해졌다, 수령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떨어졌다 등의 원인에 그 자기의 잘못의 원인을 밝히고, 네 번째로 앞으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식으로 자기 비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비판 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호상 비판이 이어지는데요. 호상 비판은 비판자가 임의로 다른 구성원 이렇게 한 명, 다른 동물을 이렇게 고르면 그 동물가 일어나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비판을 이렇게 진행한 후에는 비판을 받은 사람이 꼭 그에 순응하는 대답을 해야 비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비판과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은 비판을 다 한 후에 고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변호 없이 고치겠다는 그런 수능적인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생활총화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내용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수령을 절대화하고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서구적 사상을 배격한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구조적 특징으로는 항상 수령의 교시와 같은 특정 텍스트를 인용하여서 비판을 하고요. 또 이렇게 막 쌍방으로 비판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방향으로만 비판을 한다는 이런 한 방향 비판의 두 가지 특징을 띱니다. 저는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나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 변선숙 연구자의 논문에서 생활총화에 대한 증언을 분석하고 탈북민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7가지 주체 트라우마를 도출하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첫째, 개인의 자율성 억압, 두 번째, 환경에 순응하는 거짓짜기 발달, 세 번째, 수령주의 내재화, 네 번째, 칭찬을 못하는 성격, 다섯 번째, 얕은 사고력, 여섯 번째, 인간관계 어려움, 마지막으로 불신의식에 증대되는 이런 7가지 트라우마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이런 주체 트라우마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항축인 미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미래 역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이 4가지를 미래의 주 역량으로 발표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아이비 학습자상인데 아이비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렇게 온 주재원이나 외교관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떤 국가에서도 유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고,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는 미래 학습자상으로는 탐구적 질문을 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배려하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그런 학습자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은 먼저 큰 혼란의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무려 28배가량 차이나는 남북의 경제 격차로 인한 대량 실업, 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따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 이질감, 또 지금 남한 안에서도 너무나 큰 정치적 대립이 있는데 또 이 남북이 통합되면 엄청난 정치적 대립,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격변하는 여러 대외 관계들의 위기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열립니다. 먼저 안보 위협이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막대한 해외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심재식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짐 로저스는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자로 꼽았고 또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 또 북한의 여러 자원들을 이렇게 합하여 여러 가지 기회와 그런 개발의 기회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이질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내외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업 능력,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설득 능력 등 공동체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로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기회를 찾고 그것을 기회로 쟁취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선 2가지 내용을 고려하여서 먼저는 주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 한반도를 이끌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 통일 교육 모델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구속사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한번 북한 주민들을 잠깐 볼까요?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체 사상 아래 수령 혹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들을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자녀 삼길 원하시며 더 나아가 통일 한반도를 이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커니즘을 교육 모델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부분을 방금 분석한 내용이고 구속과 회복 부분에 맞추어서 교육 모델을 구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치유 단계 교육 모델입니다. 구속 단계에서는 강제성과 비판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나는 이런 감정이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교수자는 경청, 존중, 공감, 격려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주체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회복의 시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 단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업의 예시를 간단하게 이렇게 구상을 해봤는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나 그리고 우리의 전래동화라는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이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전래동화인 이 토끼의 재판이라는 전래동화를 매개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며 참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체적 회복입니다. 여기서는 공동체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의 문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참여자로서 교사의 성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입니다. 하나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을 보채지 않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태도로 아이들을 교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령 안에서의 상호 교제를 이루고 아이들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 되는 것이 두 번째 공동체적 회복 단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약간 단순히 이렇게 수업보다는 조금 체육 활동이나 뭐 이구동성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교육이 주를 이뤄야 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됨을 요구할 때 교사가 그냥 말로만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교사가 더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육신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적 회복 단계입니다. 선교적 회복 단계에서는 통일 한반도의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공동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실제 통일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제시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낙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해주는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 복음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열려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구속사적인 이해를 그들이 갖고 정말 이 시대에 통일된 한반도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맥락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분석적 사고, 창의성, 소통과 협업 능력, 맥락 속의 자기 이해라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이런 역량을 키운 학생들은 통일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통일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업의 예시로는 토론을 통해 진리를 변증한 바울처럼 문제 상황에서 답을 찾을 때 성경적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성경적 대안을 발견하는 토론 수업이 있습니다. 또 본 교육의 모델의 최종 목적인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통일 문제 혹은 우리 어떤 긍휼의 대상을 정하여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형 또 문제 해결형 수업인 PBA를 통하여 진짜 통일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 이후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실제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태양 아래 한 장면을 소개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화 감독이 주인공인 진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소년단에 입단했는데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그러니까 진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소년단에 입단하면 조직 생활을 하며 내 잘못도 느끼게 되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하며 말끝을 흐리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감독이 당황해서 이렇게 몇 초간 정적을 하다가 울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해보라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보라는 말을 아이에게 해주는데 그때 아이가 시? 하더니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시었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소년단에 입단할 때 하는 선서를 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압적인 주체 사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주체 트라우마,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주체의 감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며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구속사적인 소명을 저의 교육 모델에 적용하여 죄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라고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들 또한 죄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이들이 그 주체 트라우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일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